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속도에 대한 개념과 계산 방법 그리고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면 가속도가 왜 필요한지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물체가 가만히 정지되어 있으면 특별히 관찰되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물체 하나가 일정한 빠르기로 운동을 하게 되면 그때는 규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즉 규칙적인 빠르기인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2m/s 2m/s의 빠르기라면 1초에 2m 가는 규칙성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운동한다 라고 우리가 본 거였죠. 그러면 가속도는 왜 필요할까요? 만약에 빠르기가 점점점 빨라지거나 점점점 늘었을 때 그 표현하는 과정에서, 운동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도구가 필요합니다. 즉 그 빠르기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 그것이 바로 가속도의 개념의 필요성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 중에는 이러한 수학에서 나오는 수열이라는 규칙을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한번 봐볼게요. 0, 2, 4, 6, 8. 그럼 다음에 올 숫자는 무엇이냐? 그럼 우리는 대부분 다 잘 맞추죠. 10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때 숫자는 이 차이를 보면 되기 때문에 항상 더하기 2가 존재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숫자가 증가되는 양상이 규칙적으로 나가는 것처럼 물체의 빠르기가 일정하게 증가되는 상황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몇 초마다 2m/s씩 물체의 속도가 빨라졌다고 봅시다. 그리고 여기는 0초, 1초, 2초, 3초라고 볼게요. 그럼 규칙을 찾아보세요 라고 한다면 선생님 이거 차이만 보면 되니까 숫자의 나열처럼 몇 초마다 2씩 증가했네요 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4초일 때는 빠르기가 얼마일까 라고 하면 대부분 아이들이 잘 맞출 거라고 봐요. 속도가 규칙적으로 증가하니까요. 그러면 가속도는 이러한 운동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입니다. 그러면 가속도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 두 수의 차이만 보고 계산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세울 거냐면 1초마다 우리가 속도에 대한 정의를 1초에 몇 미터를 갔습니까? 라고 정의한 것처럼 가속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1초 동안에 과연 얼만큼의 속력이 증가했을까? 라는 것을 묻는다는 거죠. 그러면 딱 봐도, 누가 봐도 아까 말한 대로 1초에 2m요, 2m/s 증가했습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만약 숫자가 복잡해지거나 혹은 시간에 대한 정보가 1초, 2초, 3초로 딱 떨어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계산기를 써야 하거나 엑셀 프로그램을 돌려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정의가 필요한 겁니다. 속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는 것처럼 가속도 정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가속도는 걸린 시간 동안에 이 수의 차이, 속도의 차이를 우리가 뺀 것처럼 속도의 차이를 계산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속도 변화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변화량은 빼주면 되는데 나중에 값에서 처음 값을 빼주는 거고요. 잠깐 여기다 적어보자면 변화량은 나중 거에서 처음 거를 빼주는 규칙을 갖고 계산하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한글로 표현하는 거 말고 알파벳 기호, 그리스 문자 같은 기호를 통해서 표현하면 가속도는 A라고 쓰고요. 나중에 이 벡터 기호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겠지만 그냥 이거는 잠깐 약속된 기호라고 봅시다. 가속도는 시간에 경과된 차이, 그 다음에 변화량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서 속도 변화량을 쓰려면 델타 V를 쓰는데, 요 델타가 의미하는 거는 바로 변화량을 말합니다. 나중 거에서 처음 것을 빼세요 라는 겁니다.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이 칠판의 내용을 잠깐만 지우고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기 있는 정의대로 정확히 계산해 볼 테니까 한번 잘 따라 볼게요. 가속도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걸린 시간이 2초 동안에 이루어졌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 씁니다. 2초 동안에 속도의 차이, 속도의 변화량은 나중 속도, 처음 속도니까 나중이고 처음이니까 4 마이너스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위는 그대로 따라옵니다. 미터 퍼 세컨드. 그러면 시간으로 나눠줬다는 계산 자체가 1초 동안으로 만들겠다는, 단위 시간당으로 추리겠다는 계산이고, 약분을 하게 되면 답은 2가 되고요. 그리고 양수끼리의 나눗셈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고, 단위는 지금부터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원래 이 단위의 원조는 얘가 아니라 아까 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분수 표현이죠. 그리고 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계산을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분모분의 분자가 되죠. 그럼 답은 2 플러스에 미터 퍼 세컨, 다시 할게요. 세컨 제곱이 되고 미터가 되죠. 그러면 가속도를 계산하시오라는 답은 플러스 2 미터 퍼 세컨 제곱인데, 얘를 사람들은 옆으로 눕혀서 편리하게 만든 겁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시간의 제곱으로 나눠줍니까? 라는 겁니다. 선생님, 가속도를 계산하려면 시간의 제곱으로 나눠줘야 되는 건가요? 절대, 매우 조심해야 돼요. 절대 그게 아니라 나누다 보니까, 이미 시간으로 나눈 것을 한 번 시간으로 더 나오다 보니까 거듭 제곱이 된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의 의미는 증가했다고, 규칙성은 초당 2m/s씩 빨라졌다입니다. 그래서 얘를 말을 풀어볼게요. 매 초마다 2m/s씩 빨라진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꼭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오늘 수업에서 뭐냐면, 가속도는 왜 필요한가? 물체의 속도의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등장했고, 가속도에 대한 정의는 1초 동안의 속도의 차이를 알아내기 위해서 아까 계산한 것처럼 걸린 시간의 속도 변화량을 쓰고, 따라서 이 정의를 또 두 번째로 잘 기억해야 되고, 세 번째는 결과값에 대해서 막연하게 답이 이에요 라는 것이 아니라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1초마다 단위 시간당 몇 초마다 2m/s씩 빨라지는구나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속도의 개념을 잘 배웠는데요. 여러분, 선생님이 퀴즈 하나 내볼게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는 중력에 의한 물체 운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이런 표현을 배워본 적이 있어요. 중력 가속도 G는 10으로 계산해라 라는 말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가속도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얘를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겁니다. 그럼 볼게요. nm/s는 nm/s 제곱은 몇 초마다 nm/s씩 빨라지는 것처럼, 얘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숫자만 보게 되면 몇 초마다 1초마다 빠르기가 10m/s씩 증가하는구나 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즉 자유낙하하는 물체, 중력에서 낙하하는 물체는 몇 초마다 약 10m/s씩 규칙적으로 빨라지는구나. 수열이 보이는구나. 수열은 0, 10, 20, 30으로 나갈 거구나. 앞으로 예측도 가능하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속도에 대한 개념 매우 중요하니까 꼭 명심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